문제는 이제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통증을 느끼면서 이제 오랜 시간 버텨야 되고 진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또 불안한 마음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조기 진단이 도움이 되겠죠. 강직성 척추염에서 나타나는 허리 통증은 염증성 요통입니다. 그래서 염증성 요통은 통증이 나타났을 때 가만히 앉아서 쉬면 호전이 되지 않고 오히려 앉아서 일어나서 좀 걸어야지 아니면 운동을 해야지 좀 풀어지면서 좀 부드러워지고 통증도 좀 경감되는 그런 것들이 보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강직성 척추염에서는 척추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장기도 이제 침범을 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피부에 건선 피부 병변이 생길 수도 있고 안구를 침범하는 포도막염 있었다던가 아니면은 염증성 장염 예전에 앓았다 뭐 이런 병력이 있으면은 허리 통증과 같이 연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증상들은 이제 강직성 척추염을 의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강직성 척추염은 이제 보통 목, 허리, 등, 골반을 포함한 이제 척추 관절에 대부분 이제 염증이 생기게 되는데 약 20%에서 30% 환자들은 어깨에서도 관절염이 생길 수 있고요. 또 하지의 큰 관절, 무릎이나 발목 관절을 이제 비대칭적으로 침범해서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강직성 척추염은 이제 만성 염증성 관절염으로서 염증을 이제 매개하는 면역 세포들이 이제 활성화가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사이토카인이라는 세포 신호 전달 물질을 이제 분비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염증성 증상을 유발시키는 아주 중요한 그런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강직성 척추염의 진단은 환자의 증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허리의 요통이 염증성인지 아닌지를 먼저 감별하는 게 중요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염증성 요통은 휴식을 취해도 호전이 되지 않고 오히려 운동을 하면서 호전이 되고 새벽이나 밤에 좀 강도가 증가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40대 이전에 서서히 발병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증상과 더불어서 이제 환자의 유전자 HLA-B27이라고 불리는 유전자 검사와 엑스레이 검사, MRI 검사와 같은 영상의학적 검사를 종합해서 류마티스 전문의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직성 척추염에는 밝혀진 여러 가지 이제 유전적인 요인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HLA-B27이라는 유전자입니다. 우리 몸에 이제 백혈구 세포에 나타나는 항원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이런 항원을 갖고 있는 이제 환자가 강직성 척추염에 걸릴 확률이 조금 높다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강직성 척추염에 걸린 환자들 중에 이제 HLA-B27을 가지고 있는 환자가 90%가 넘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HLA-B27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도 약 2%에서 3% 정도의 사람만이 강직성 척추염이 발병이 되기 때문에 HLA-B27 검사가 확진적인 그런 검사는 아니고요. 진단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검사라고 생각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척추관 협착증 같은 이제 나이가 드심에 따라서 관절의 어떤 노화, 퇴행성 변화에 따라서 생기는 이런 구조적인 변화에 따른 요통, 허리 통증들은 주로 이제 50대 이후에 나타나게 되고, 하지만 이제 이런 어떤 면역 체계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질환을 일으키는 어떤 만성 관절염 같은 경우, 강직성 척추염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이제 젊었을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나이 차이가 좀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예전의 연구에 의하면은 강제성 척추염은 남자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발병한다고 알려져 있었거든요. 사실 한 여자보다 한 10배 정도 이상 남자에서 많이 발병한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이건 굉장히 오래된 연구입니다. 1940년대 연구이고요. 최근에 나온 연구에 의하면은 그렇게 높지는 않고 남자의 강제성 척추염 발병률이 여자보다 한 2, 3배 정도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강제성 척추염을 포함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만성 염증성 관절염에서는 이 만성 염증을 매개하기 위해서는 면역 세포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자극을 받아야 합니다. 자극을 받아가지고 이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세포끼리 이제 염증을 활성화하라는 그런 신호를 주고받게 되는데 이런 걸 이제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데 그 사이토카인 중에 이제 하나가 종양괴사인자 알파, TNF라는 그런 물질입니다. 이런 물질이 이제 분비가 되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염증이 일어나게 돼서 조직을 공격하게 되고 관절을 이제 파괴하게 되죠. 염증 반응을 증폭시키는 종양괴사인자 알파를 이제 차단시키는 그런 항체가 십수년 전에 이제 개발이 됐고요. 그런 것들을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염증 매개 물질을 무력화시키는 도구로 이제 사용이 되고 환자들은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종양인자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고요. 우리 몸에서 이제 어떤 세균이 들어왔을 때 감염을 퇴치시킨다거나 면역을 이제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 평소에는 좋은 일을 수행하는 그런 인자이지만은 이제 면역에 이제 교란이 생겨가지고 무분별한 그런 염증 반응이 조절이 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될 때 이런 것들을 이제 매개하는 게 종양괴사 인자이기 때문에 질병 상태에서는 이런 것들을 차단하는 게 도움이 되겠죠. 여러 류마티스 내과 의사들이 환자를 이제 치료함으로써 얻어진 이제 수십 년간의 이제 경험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 이제 임상 연구에서도 밝혀진 바가 있고, 따라서 이제 강제성 척추염에서는 이제 스테로이드성 약물은 효과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척추의 관절염에서는 효과가 없고요. 하지만 이제 20%, 30% 환자에서는 하지에 무릎이나 발목, 큰 관절에 염증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초 관절을 조절할 때는 스테로이드의 주사요법이나 이런 것들은 간헐적으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스테로이드를 쓰면은 환자의 이제 증상이 굉장히 많이 호전되는데, 하지만 이제 스테로이드를 오래 사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최단기간 최소한의 용량으로 알맞게 써야 합니다.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통증을 느끼면서 이제 오랜 시간 버텨야 되고 진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또 불안한 마음,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조기 진단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들은 사실 저희 학회나 류마티스 학회나 방송이나 이런 질환에 대해서 많이 알리고, 그래서 이제 이런 증상이 생기면 빨리 의료기관에 찾을 수 있는 그런 루트를 만들어 드리는